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교재 135페이지 문제 5번, 5-1번, 5-2번 다 해볼게요. 자, 문제 5번에 1번. 다음은 생산지 근로자인 김아름 101번과 김가연 102번의 선물분 급여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수단공제 등록 및 급여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단 수단공제 등록의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의 항목은 부도 체크하고 월정액은 그대로 둘 거. 둘 다 생산직이네, 생산직. 생산직이고, 야간 근로 수당 있고, 밑에 있는 내용 도 추가로 봐야 되겠구나. 식대는, 당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니까,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 매월 60만 원까지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등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한다. 직전가량 총급액이 김아름이 2,400만 원, 김가연이 2,800만 원으로 생산직 근로자고 직전으로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사원 등록 가서 생산직에 이어 연장근로 비과세 여러 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격수당,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수당 지급하는데 자격수당은 과세고요.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은 당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저금리로 사내 대출을 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원리금 매달 금액 공제합니다. 공제 등록할 때 공제소득 유형을 대출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사원 등록 가야 돼. 사원 등록. 일단은 근로소득 관리에 사원 등록 가셔서 기말은 생산직의 역, 연장근로 비과세요. 전년도 송급여 적혀 있고 없으면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연도 생산직의 연장근로 비과세요. 전년 송급여가 2,800만 원이고 여기까지는 됐고 없으면 우리가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프로그램의 순서와 순서로 보면서 문제적 비교해야 돼요. 기본급 있으니까요. 상여는 없으니까 부. 직책수당 없으니까 부. 월차수당도 없으니까 부.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으로 수당 비과세. 여기까지 본 다음에 문제제에 있는데 프로그램에 없는 게 자격수당. 자격수당은 과세, 자격수당. 추가로 입력하고 월정액은 건들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제 등록하셔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연금, 고용보험 자동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이 그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득 유형에서 F2 눌러서 2번 대출 사용할 거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고정 항목은 5,000번대, 새로 입력한 건 6,000번대.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속 연월은 3월 31일. 급여 명세서 오른쪽 끝에 나와 있죠. 3월 급여는 3월 31일 날. 기마름의 기본급이 220. 식대가 20.
자가운전 보조금이 20, 야간으로서당이 20, 가격수당은 15만 원 넣어주시고, 기마름에 예, 국민연금이 85,500원, 건강보험료가 63,400원, 장교양보험료가 7,310원, 고용보험료가 24,400원, 같으면 놔두면 되고, 다르면 넣어주시면 되고,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은 35만 8,500, 35만 8,520원, 소득세가 45,910원, 지방소득세가 4,590원이고요. 여기까지 기발음은 다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김가연 클릭하시고, 김가연의 기본급이 190만 원, 10대가 20만 원, 자가운전이 20만 원, 야간근로수당이 20만 원, 자격수당은 없고, 김가연의 국민연금은 85,500원, 김가연의 건강보험료는 63,46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7,310원, 고용보험료는 15,200원,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없고, 소득세가 17,180원, 지방소득세 1,710원, 마들이 경험했구나. 뒷마름도 63,460원, 1,500원, 7,310원. 까지 하면 있고, 이번에는 원천진술 이행사항 신고 답사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은 연말정산을 위한 곽세무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되는 인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금저축 등 탭, 연말정산 인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를 가정한다. 박세무이 부양가족 현황 보니까 본인 박세무 입사일 2021년도 입사했고 총급에 세배 주고 배우자는 기타 소득,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세에 걸리지 않고 부친은 이번 연도 6월 12일 날 사망했는데 사망하면 사망일 전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월 11일 기준, 6월 11일 기준으로 60세 넘었고 양도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소득세는 안 걸리고 예, 그 다음에 사망의 전일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자녀는 취약전화동이고 소득 없고 일단은 연말정산 추가전액 인력 연말정산 추가전액 인력에 4번에서 F2 눌러서 박세무 선택하시고 급여 자료 입력해서 불러오고 사원 등록은 안 돼 있고 사원 등록은 이제 부양가족 탭 가셔서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고 박세일 아버지는 이번 연도 6월 12일 날 사망하셨어요. 근데 소득 없으니까 60세 이상인데 또 장애인이기도 하죠, 그지? 이거 어디 체크해야 돼? 60세 이상하고 장애인 체크해도 상관없고요. 장애인이랑 체크해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장애인이고 근데 7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지?
만 69세, 그지? 그래서 경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김영호, 소득 제한에 안 걸리니까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하고, 김가능, 자녀도 소득 없으니까 20살 이하 이렇게 넣어주시고, 됐어요? 소득세 공제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에 기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생명계좌 납입액 나와 있고,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있습니다. 다 기본 공개 대상자 아니에요. 소득과 연령 둘 다 안 걸리네요.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박세무의 보장성 보험료에서 더블클릭, 국세청 간소화 일반 보장성에 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용호 배우자도 기본 공개 가능하니까 소득 연령 안 걸리고, 보장성 보험료에서 더블클릭 하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데, 박세모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응? 신용카드는 소득 공개는 안 돼. 응?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개 되는 것은 안 되고, 신용카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고, 연령 제한 없고,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만 가능합니다. 박세일, 질병 치료 목적의 병원비 700만 원. 박세모 신용카드를 결제했고, 원래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또는 부양가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 700만 원 속에는 해외 의료비 12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해외 사용한 건 누구밖에 안 돼? 교육비밖에 안 되죠, 그치? 의료비는 안 되고. 김영호, 피부과 병원비고 무슨 목적이다? 미용 목적은 치료 및 요양 목적 아니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용 목적의 그 피부과 병원비는 의료비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해요. 근데 신용카드 칸이 여기 따로 나와 있으면 여기서 입력할 필요는 없어. 근데 가끔 신용카드 칸이 없으면 여기서 신용카드 나왔을 때 입력을 해야 돼. 신용카드 내역이 없으면. 문제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그 의료비 과정서 성명에서 F2 눌러서 박세일 국세청장 금액은 7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니까 580만 원만 넣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칸에서 F2 눌러서 김영호는 안 되는구나. 힘들고. 그리고 교육비. 교육비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고 존속성가 안 됩니다. 김관우,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가능합니다. 별도의 급식비 2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급식비도 가능하고요. 박세일,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비 36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고 한도도 없고 존속도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택에 김관우의 일반 교육비 국세청 자료 가져서 어린이집 수업료 90만 원, 취약자 아동은 1번, 박세일은 장애인 특수교육비, 박세일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3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은 없고 형제자매가 쓴 거 안 돼요. 박세무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2,920만 원, 위 금액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80, 부친의 병원비 700,
부친의 병원비 700만 원 중에서 이게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해외에서 쓴 거 포함이 돼 있죠. 그치? 그거 제외로 해주셔야 돼요. 700만 원 해외 사용액 120만 원 제외를 해야 되고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고 신용카드 공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제 자동차 보험 신용카드 공제 안 되고 피부과 병원비 250만 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피부과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것뿐이지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네. 김용호는 소득 제한 안 걸리니까 현금 영수증 가능하고 전통시장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 등 가셔서 2,920만 원 중에 대중교통에 80, 대중교통에 80. 부친의 병원비는 의료비인데 신용카드 공제하고 중복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 해외 사용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사용액을 신용카드에서 출제자가 표시를 해놨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놓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 2,920만 원에서 2,920만 원에서 대중교통 8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병원비 중에서 해외 사용한 금액 120만 원 빼고 그다음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빼니까 2,620만 원 맞나? 2,920에서 80만 원 빼고 해외 사용액 120만 원 빼고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빼니까 2,620만 원만 신용카드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김용호는 현금 영수증 237만 원 중에서 전통시장에 20만 원 그러면 237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217만 원을 현금 영수증에 넣어주시면 되고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연금저축등 1회 가셔서 연금저축등 1회 가셔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연금저축 부분에 연금저축 선택하시고 코드에서 F2 눌러서 삼성화재 해상보험 계좌번호가 1111 2222 1 엔터 420만 원. 그다음 퇴직연금 계좌 납입에 이제 확정계형 퇴직연금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퇴직연금에 코드는 F2 눌러서 우리은행 들들들들 1111 금액은 200만 원 있고 기부금은 없었고 기부금이 있었구나. 기부금이 있었네. 기부금이 있네요. 기부금은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습니다. 배우자의 김영호 종교자체 기부금 공제 가능하죠. 그러면 기부금 가셔서 주민번호에서 F2 눌러서 김영호 유형은 F2 눌러서 특례 기부금 특례가 아니라 일반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금전 한 건 500만 원 넣어주시고 특별한 거 없으면 그렇죠. 보통 우리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타 자료로 주로 나와요. 기타 자료로 원래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특별한 표현 없으면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탭 가셔서 공제금액 계산 가셔서 하단에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저장 종료 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 가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여기까지 하시면 대퇴 객실 문제 문제 5번이 다 끝났습니다.